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 부정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경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떤 분들이시라고 알고 계신가요? 전쟁 때 일본 군에 의해 전쟁터로 끌려가서 지속적인 성폭력과 심각한 인권 유린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다시 모욕하는 그러한 발언,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일본군의 정책으로 수립되어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 연행, 위안소 운영과 관리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국가 범죄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쟁 때 개별적인 군인들에 의해서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난 그 어떤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군이 정책으로 수립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자행된 국가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반적인 우발적인 그런 인권 침해 범죄와 다른 지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 구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옛 군대의 문서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의 육군성이 그 방책을 시행하고 추진함. 1938년 3월 4일 일본군 육군성의 부관 통첩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문서예요. 그런 문서인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군 종업부 등을 모집함에 있어 파경군이 통지하고 이를 맡길 인물 선정을 주도 면밀하게 하며 그 실시는 관계지방의 헌병이나 경찰 당국과 연계를 긴밀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을 명령에 의거해 통첩한다. 명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육군성의 주요한 결제 도장들이 다 찍혀 있습니다. 군 종업부, 그때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모집함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공식적인 문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정책으로, 즉 육군성 자체가 위안부 정책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부 피해가 일본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일본군 위안부가 있던 장소를 위안소라고 합니다. 그 위안소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병사의 증언과 이러한 공문서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 이런 거를 통해서 어디에 있었나 살펴봤어요.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싱가포르, 동티모르, 팔라우, 전쟁 때 일본군이 2차 전쟁 때 일본군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1930년대 초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 1945년이죠. 종전 때까지 일본군이 지나간 모든 장소에 수백 이상이죠.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위안소가 설치되었고요. 피해자들은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비롯해서 이 지역, 모든 지역의 점령지의 여성들, 수많은 여성들이 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 필리핀,
모든 이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일본군의 강제적 지배 하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셨겠죠. 자, 이건 강일출 할머니라고 지금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는 쉼터 같은 곳인데요. 나눔의 집에 지금 기거하고 계신 할머니세요. 2000년대 초에 예전에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때 할머니께서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옥선 할머니, 현재 나눔의 집에서 살아계십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증언을 그대로 옮겨봤어요. 그날 그렇게 심부름 갔다 오다가 끌려간 거야. 뉘기도 몰라요. 긴데 턱 끌고 가는 거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질하니까 조금 가니까 트럭이 하나 있어. 그래 그 트럭에다 이래 톡 주워 올려놓고 우리가 조그만 게 뭐 남자들의 힘을 감당해? 할머니가 끌려가셨던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안소에서의 상황인데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고 약을 먹고 죽을래도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없지. 돈이 있으니까 약 사러 갈 수가 있어. 못 가지. 나가자마자 붙들려 끌려 들어왔지. 끌려 들어와 갖고 맞아 대는 게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산 일이 참 하늘이 도왔다는 거야. 내 맞은 일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거기 그렇게 했는데 안 죽었거든. 너무너무 때려가 여기 온데 피투성이야. 할머니의 피해자 할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피해자는 아까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필리핀 피해자세요. 토마사 디오스 살리누그 할머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42년 나는 13살이었습니다. 고작 13살. 일본군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나를 끌고 가려는 일본군을 저지하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참수당하였습니다. 2년 동안 나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갇혀 지내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쟁과 위안부 생활은 내 삶과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토마사 디오스 살리노브 할머니는 로라 마싱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었는데요. 로라가 필리핀 말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로라 마싱으로 알려진 토마사 디오소 살리노그는 필리핀 여성으로서 최초로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증언으로 인해서 필리핀에서도 많은 다른 피해자분들이 증언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까요? 참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군이 패했죠. 그때 전쟁터에 남아있던 일본군 위안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물론 더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세요. 학살이 되었다든지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버려지셨어요, 현지.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봤죠. 네, 조선에 있던 어린 여성들이 끌려 대만에 갑니다. 끌려 싱가포르에 갑니다. 어딘지 모를, 여기가 어딘지 모를 곳에 도착합니다. 한 달, 2달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버려집니다. 이분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대부분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살거나 또다시 어떻게 돌아가셨을지 어떻게 되었을지 전쟁터에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종되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의 분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어찌어찌 정말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셨어도 당시에 우리의 시대 상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피해자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성폭력 피해를 쉽게 드러내기 쉽지 않죠. 4, 50년 전 그 당시는 그때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가 전쟁 범죄의 극악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한 그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라는 그 피해 사실을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고통스럽게 아주 오랫동안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본군 위안소에서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서 헤매고 있을 때 위안소에서 그 고통을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위안소에서 마약을 막 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서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이 걸리셨고 오랫동안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위안부의 생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시면서 평생 목류병으로 고통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당시에 어깨 탈골이 돼서 힘들게 여생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에 문신이 새겨져서 한 번도 여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여러분께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더 처참한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사실 피해자 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오랜 고통을 안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피해자분들은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하신 거죠. 그러다가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여성 연구자들이 이런 피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런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막 시작했을 즈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김학순 할머니께서 TV를 통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말씀하십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일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증언하겠다. 공개적으로. 90년대만 해도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시대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설조차 마치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것처럼 왜곡된 시설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그 억울함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죄를 묻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우리가 이 문제를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자다 증언하시게 됐어요. 현재까지 당시 1991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지금 남한의 그 북측도 피해자 신고를 이제 받게 돼서 한 219명 정도의 공식적인 피해자가 등록되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 남한에는 현재까지 240분이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아까 수많은 해외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셨죠. 그리고 필리핀 피해자가 있었던 것 또 증언한 내용을 조금 아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또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얀 러프 오헨이라는 네덜란드 피해자입니다. 얀 러프 오헨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19세인 1942년 3월 일본이 자바섬으로 진격해 들어와 다른 그 네덜란드인들과 그녀를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였습니다.
얀 러프 오헨 할머니는 수용소 생활을 2년 정도 한 뒤 1944년에 일본군에 의해서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당하셨어요. 할머니의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라는 책으로 얀 할머니께서 쓰신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보면 할머니께서는 수녀가 되고 싶으셨대요. 할머니는 수녀는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위안부 과거를 우리 가족에게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증언한 모습을 보고 유럽 여성이 함께 발언한다면 세상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증언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 나는 증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얀 할머니는 이렇게 증언을 하시고 유엔에 가서 또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증언하신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주에서 사셨는데요. 호주의 인권상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셨죠. 이렇게 피해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 등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를 유엔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고 난 후에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첫 번째 조사가 끝나고 유엔의 공식 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그게 1996년입니다. 라디카 쿠아라 스와미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어구는 피해 여성들이 전시 중에 강제 성매매와 성적 예속 그리고 학대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강간과 가혹한 신체 학대 같은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군대 성노예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위안부라는 말은 군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용어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피해의 본질적인 내용은 성노예였다. 즉 노예라는 말은 강제적 지배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강제적 지배하에서 그 학대나 그 고통이 노예와 같이 심각했으므로 이 문제의 본질, 이 피해의 본질은 군대 성노예 문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죠. 저희 단체 이름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 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군대 성노예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국제적인 공식 용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이건 역사적인 그 언어를 차용해서 저희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색출 처벌,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할 것 등을 권고한다. 이것이 유엔의 시각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문들이 채택되고 국제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국제적 기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얼마 전에 올해입니다. 2021년 1월 8일 한국 법원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법적인 판결로는 처음입니다. 유엔에서의 권고, 각국의 권고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전쟁 범죄임을 일본국의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임을 인정한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고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배상하라고 한 것 사법적으로 법원에서 한 것은 처음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그 국제사회의 인식이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수요 시위인데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그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1992년 1월 8일 당시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한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여성들이 일본 총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수요 시위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합니다. 1월 8일입니다. 1992년 1월 8일.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교육하고 기록하라. 이러한 요구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 수요일 12시가 되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있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로 시작하고 외롭게 시작한 외침이 점점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과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역사 탐방을 통해 오기도 하고 동아리별로 오기도 하고 수요 시위에 와서 평화를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자유 발언을 하고 이렇게 수요 시위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번 많지는 않습니다. 100명, 200명 이렇게 기본적인 분들이 참여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나름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교육, 역사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금으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고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데요. 이거 잘못 썼습니다. 2021년이 아니라 201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에 5월에 개관됐는데 시민들의 또한 모금으로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 우리 교육해야 된다. 우리 후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뜻으로 시민들의 모금으로 전쟁과 여성의 인권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여기에 오시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많은 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많은 논리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 부정에는 사실 차별과 혐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같은 내용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매춘이었다. 자, 매춘 이것은 사실 옛날 말인데요. 성매매라는 말이 그 정확한 표현이죠. 성을 사고 파는 이제 그런 것을 이분들이 이제 매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매춘이었다고 하면서 이분이 19년 9월 19일 연세대 교수 시절, 지금은 연세대 교수가 아니고요. 강의 중 한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대협이 이제 정의기억연대 전신이에요.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 데 막 모아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정대협이 없었으면 그분들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생활을 했던 것을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떠벌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일종의 떠벌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쥐 죽은 듯이 돌아가서 그냥 살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세월이 가서 지금 정대협이 막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막 같은 말을 하게 하고 자 그랬다. 이 내용이 지금 역사부를 부정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말을 떠버려서는 안 되는 말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떠벌리다. 자, 용기 있게 증언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육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용기 있게 증언한 분들을 쥐 죽은 듯이 돌아가서 살아야 했던 분들, 살던 분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떠버리고 쥐 죽은 듯이 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막 충동질해서 그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혐오를 짙게 깔고 있습니다. 역사 부정은 역사적인 사실만 부정하는데 끝나지 않고 현실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부정이 한국 내 그리고 가해자 일본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그 논리가 일본의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주 전에 수요 시위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최근에 말씀하신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94세시고요. 조금 전에 이옥선 할머니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잠깐 들어보실게요. 이 나쁜 자들의 악한 행동이 절대로 통용될 수 없도록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어가고 여러분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치질을 하는 썩어빠진 판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바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답니다. 그래서 아베가 내일 아침 비행기로서 다른 사람이 올라왔는데 막한 놈이 아무것도 나쁜 놈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자기가 바빠요. 대부분 앞에 아침 일찍부터 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받겠습니까? 9시 전에 출근한 적이 없는 진짜 게으른 자, 뻔뻔한 자, 막가는 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출근하지 않고는 칼 맞고 매 맞고 이상의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었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한모름 배신행위로 서열을 끌어다가 그렇게 할 게으름이 오늘 있습니까? 아침도 뻔뻔하게 결국 매니지를 타고 경호 받아냈어요. 9시 지금 왔어요. 7분에 그 대구분 연애가 어떻게 나쁜 일이 안 썼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우리 한국 같은 하나도 강제로 끌어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끌어가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강제로 왜 끌려가는 거야?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가 절대로 국가 공무원일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께 맞췄죠. 놈도 잃어버리고 기술도 잃어버리고 이빨도 빠지고 이러는데요. 그 혹독한 대가는 16살에는 하늘의 군인을 40명이나 6명 생겨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듣기보다 못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를 떨어져 듣고 몸을 듣고 물에 빠져 듣고 얼마나 뜨겁게 들어가 보세요. 다 빼먹고 자기들 패거리들에게만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보십시오. 신뢰할 수 없는 치러지 강제로 하는 doktor을 간 일이 없다는데 갑자기 죽어서 치르면 또 보세요. 여러 살부터 가르쳤어요. 여러 살이 뭡니까? 여러 살이 뒷떡입니다. 동안에 성추행을 하고 왜 가르쳐줘? 끝나는 길에 발각이 되어서 한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한 인간은 지금 구속도 안 되고 뻔뻔하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12살, 14살 갔다가 말은 그런다고 막 때리고 타고 하니까 그러지요. 그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깔고 나서 칼로 가슴을 떼요. 가슴을 떼고 뭘 나오니까 빗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우 깎아내요. 이렇게 해서 다치는데 왜 안 그랬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죄 받는 길을 전문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데는 말 안 하라고 그러더라고.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공과 분양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사실 국민에 대해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일본의 사죄를 받는 건 돈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절규하듯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국 학자들, 역사 부정하는 한국 학자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논리가 그 힘의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되게 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는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였습니다.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고요. 현재도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기억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서도 가해자에게 제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연대, 그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부정의한 상황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 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되게 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억과 연대가 부정의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